최근 한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없던 계획에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긴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도에서 떨어진 어떤 암초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동북아의 균형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암초는 무엇이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성을 통해 바닷가를 관찰하던 연구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암초였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빼곡한 건물이 있었죠. 게다가 암초 주변에 거대한 함성까지 떠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남중국해 해상 스트레틀리 군도에서 일어난 인공섬 프로젝트는 언론을 통해 떠들썩한 관심을 받으며 중국이 영토 확장을 위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였죠. 남중국해는 중국은 물론이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인권이 개입되어 있는 곳으로 복잡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설정된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지역에 영토가 있는 국가들은 이 지역을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했죠. 심한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남중국해 전체가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국제법상 논란이 있을 것을 대비 사전에 영토를 확보하고자 군도의 암초들을 섬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영국 매체 더 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인공섬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추진되었습니다. 암초는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영토라고 주장하기 어렵지만 암초에 콘크리트를 부어 영토를 늘린다면 섬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있을 남중국해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의 허점을 노린 횡포라 할 수 있죠. 중국의 교묘한 이 프로젝트는 남중국해 이권과 연관 있는 국가들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로 밑꽂이 남주들은 군사기지로 변모해 중국 함대들이 물자를 보급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는데요. 위성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 군데만이 아닌 여러 곳이 인공섬 프로젝트에 의해 인공섬으로 바뀌었으며 대부분의 장소에는 군사 고물 및 전투기 함대가 배치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중국의 암초를 맺고 섬으로 바꾼 것이고 남중국 해는 자신의 영해이기 때문에 자국 영토를 어떻게 바꾸든 그것은 자국 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죠. 국제적인 비난에도 중국은 비난받을 짓을 한 적이 없다며 모라세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미군 함정이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을 지나자 주권 침해라는 주장을 펼치며 미국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 전구 텐진 레이 대변인은 미국 구축함 벤포도가 자신들의 영해를 지났다고 비난하며 미스치프 암초 인근 해역을 가깝게 통과하는 모습이 발각되었다고 말했죠. 중국은 매립작전을 통해 미스치프 암초 근처 5.66m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인공섬을 구축해 이 지역에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살 수 있게끔 식수시설과 거주시설까지 꿈에 놓았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 비난한 중국에 미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황당하게 여겼죠. 만일 중국이 건조한 인공섬을 섬으로 간주한다면 남중국해 전역이 중국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법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인공섬도 섬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 해역에 군사기지를 넓게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알아봐달라는 모습으로 미국을 향해 군사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죠. 중국이 남중국해와 그 인근 해역들을 침범하면서 위협을 가하자 한국에서도 중국의 무리한 영토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는데요. 기발하게도 중국 측의 주장을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영역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화랑 주변을 개발해 이곳에 한국 군사기지를 설립하자는 의견이죠. 화랑 주변에 콘크리트를 부어 크기를 키운 뒤 이곳을 섬으로 조성하는 계획은 중국의 주장을 완벽히 봉쇄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랑초는 이어도 북동쪽 45km 지점에 위치한 암초입니다. 길이 372m, 너비 169, 면적은 52,800제곱미터로 축구장 1개 정도 크기에 지나지 않는 곳입니다. 수심이 24에서 27 지점의 넓은 해저공원이 펼쳐져 있는 장소죠. 마라도와 이어도 주변에 위치한 땅이라 한국에서는 일찍이 활용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파랑초라는 이름을 붙였죠. 중국 역시도 파랑초의 존재를 알고 자기 곳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은 멀티빔 측량을 통해 파랑초 주변에 중국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딩엔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곳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정부 소관이라고 말하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단숨에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한국 영토인 마라도와 이어도 주변이 위치한 곳이고 측량은 물론이고 이름까지 한국식 이름이 붙여진 곳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파랑초 주변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평탄한 인공섬으로 개발한다면 중국의 주장을 분쇄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곳에 넓은 군사기지를 짓게 된다면 한국은 넓은 해양 영토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논리에 따르면 자국 영토에 콘크리트를 부어 섬을 변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국이 침범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 해석이 가능합니다. 파랑초 군사기지 건설에 중국이 반대한다면 한국은 중국 논리를 이용해 받아치면 되죠. 게다가 파랑초의 위치 자체가 동북아시아 균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의 항로가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한국의 파랑초 기지를 통해 군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면 중국이나 일본은 자유롭게 남의 근방을 지날 수 없게 됩니다. 한민국 정부는 늘어나는 해군력을 수용할 만한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절감. 이를 수용하고 향후 해군 선박들이 이동이 용이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기지를 물색한 끝에 찾은 최적의 장소가 바로 제주 해군기지였습니다.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크기를 자랑하는 기지로 이후 대한민국에서 건조돼 경항모까지 수용할 것을 생각해 만든 기수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있을 중국과의 대결에도 선박의 이동이 용이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제주기지는 반드시 쥐어져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완공까지 이르기에는 쉽지 않았죠. 서귀포 일대의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반발로 인해 제주 해군기지는 완공됐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뜻과 합의 그리고 많은 양보를 거친 끝에 해군기지는 완공할 수 있었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선원일급 잠수함이 계류할 수 있는 장소이자 잠수함은 물론이고 항모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물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난이 있었죠. 대만의 중심으로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제주에 배치된 해군기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역시 정부 입장에서 제주 해군기지의 유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죠. 그런데 파랑초를 인공섬으로 바꾸고 이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다면 제주 해군기지가 굳이 필요 없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민의 반발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묘수라 볼 수 있죠. 특히 그동안 예산 문제로 인해 국회에 계류되었던 경항모 도입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항모를 건설한 뒤 이를 정박할 항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항모를 정박할 항구는 깊은 바다가 필수적인데 이를 만족하는 해군기지는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파랑초의 기지가 세워진다면 이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조된 제주 해군기지를 파랑초로 옮기면 기존 해군기지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과 더불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인력과 병력을 한 군데에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문제의 중심인 남중국해를 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어 전력 지원과 공격 대비에도 아주 유용하죠. 한국 정부 역시 파랑초 군사기지 건립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항모 도입과 더불어 신규 군사기지로서 파랑초기지는 신의 한 수라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의 콧대를 누르고 오만방자한 일본의 도발을 누릴 수 있는 비장의 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덤으로 영토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공주는 시급히 건설되어야 할 기지입니다. 파랑초 기지가 지속되는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최중요 기지로 부상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